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그 이후에는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한 종목을 거래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고영이라는 종목을 거래를 했습니다. 1월 21일 날 저에게 수익을 한번 안겨주었던 종목인데,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거래인데요. 자, 일단 시간 순으로 저는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은 그 종목들은 그러면은 왜 거래를 못했는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바로 이 티웨이 항공이라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은 일단은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는 부분들이라서 잠깐 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오전에는 분명히 강하게 이렇게 쫙 가다가 그 이후에는 별반 뭐 큰 어떤 움직임이 없이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종목에 그래서 이제 티웨이 항공이 이제 뭐 M&A 이슈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종목을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원하는 흐름은 한번 이렇게 1차 상승 강하게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또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슈도 있고 거래 대금도 몰리고 있고, 장 초반에 이만큼 올라와 준 걸 보면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2%, 3%, 4%, 5% 이렇게 오르는 종목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그 변별력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변별력.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난다 긴다 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아우씨, 내가 힘 좀 쓰는데,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고만고만한 애들이면은 사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은 그래도 좀 올라와 줘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도 뭐 시험 점수가 85점이다. 물론 이 점수도 좋지만 이 점수를 보면서 얘가 충분히 이거 뭐 전국구에서 해볼만 한데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그죠? 막 90 몇 점이 돼야 되고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수준을 좀 보여줘야 이 친구는 전국에서 놀만한 친구다, 뭐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도 판단을 하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그런 커트라인을 제 기준에서 넘어서 그럼 요거 다 됐다.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제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때려주는, 소위 말하는 뭐 N자형 파동이다 뭐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는데 여기서 그냥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거 뭐 구경만 하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하루를 흘려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흐름상 제가 두 번째로 보고 있던 종목이 바로 이 제주반도체입니다. 얘도 똑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요쯤 왔을 때, 얘 또 강하게 가네. 얼마 전에 이제 이 종목이 또 상한가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뭐 중국의 스마트폰, 뭔가요? 보조금 지원인가? 뭔가. 아무튼 그런 거랑 엮여가지고, 제주반도체가 그거랑 이제 뭐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구간에서, 이제 조금만 더 살짝 눌리자, 이렇게 조금만 눌리고 이렇게 가면은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 눌림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이렇게 시간 조정 한 3, 4, 5분 정도 조정만 받고 그대로 뚫고 가버리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더 빠지고 뚫을 때 샀으면은 얘도 한 뭐 4%? 5% 되나요? 4%밖에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종목도 매매를 못했습니다. 매매 마크 내역 눌러도 뭐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좀 아쉽게 구경만 하다 끝났고요. 물론 제가 이 종목을 뭐 일찍 눈치채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딱 때릴 때 샀다. 자, 그러면은 뭐 얘기가 달라졌겠죠. 물론 수익이 났겠지만 저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자, 드디어 이 고영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일단 이 종목을 매매하게 된 계기가 여기 보시면은 뭐 이 기사를 완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기사 자체가 이 고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뭐 이런 기사들이 보시면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막 계속 여러 개가 나왔겠죠. 같은 비슷한 2일 전, 여기도 보면 2일 전 동일 시간대에 자,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종목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걸 반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찾아보면은 네이버 측에서도 그걸 알죠. 그래서 그와 비슷한 기사들이 쫙 이제 로봇 검색에 의해서 이제 검색 엔진에 의거해서 기사가 이렇게 막 이제 더 검색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자, 그런 구조인데, 그만큼 관련 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보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영이라는 종목이 이만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장 초반에 거래 대금도 상당히 좀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자, 그래서 이 고영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한번 또 크게 나왔었고, 그리고 한번 눌렀다가 이제 이때 여기서 이제 제가 매수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때가 아마 여기서 이제 좀 여러 번 막히는 걸 봤을 때 뭐 대응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때 당시에 제가 계좌의 수익이 찍힌 게 뭐 3.7 몇인가, 하여튼 4%가 조금 안 됩니다. 한 3.7 몇 % 정도인데, 제가 이 3%에서 수익을 챙기지는 않거든요. 보통 뭐 마이너스 2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3% 손절을 한다라면은 보통 매도는 한 5% 혹은 6%, 장 자체가 좋으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으면은 뭐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흐름 전체가 좋다 그러면은 한 7%, 그다음 8%, 9%까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쭉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시장 흐름 자체가 그렇게 막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는 그런 장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한 5% 선에서 매도를 마무리 짓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이럴 때 2, 3% 잃는데, 만약에 제가 3%쯤 났다고 해서 오늘 조금 불안한데 뭐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소위 말하는 그 느낌, 물론 이제 그 느낌이 저도 여기서 오기는 왔었죠. 근데 이 느낌만으로 만약에 팔아버렸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빠졌으면은 그 결과만 보고 어우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근데 이 느낌이 계속 잘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느낌이 틀린 경우도 분명히 많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뭐 매번 3% 수익 줄 때마다 그런 어떤 불안감에 빠져가지고 제가 매도를 다 날려버리면 나중에 뭐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를 맞았을 때 전혀 이 손익비 자체가 전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뭐 사실 본전만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게 승률이 만약에 뭐 3% 먹고 3% 손절 칠 경우에는 승률이 50%가 만약에 뭐 50%에 머물러도 사실 손실이 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수수료라든가 세금 이런 부분에서 까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전혀 저는 뭐 좋은 매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차라리 이런 거는 그냥 잃습니다. 잃는다라기보다는 이제 본전 요 근처에 왔을 때 요거보다 조금 위에서 그냥 저는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뭐 운이 안 따라주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장 초반에 워낙 이제 제주 반도체, 그 다음에 아까 티웨이 항공, 자, 이쪽으로도 수급이 좀 흩어져 버리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초반에 강하게 좀 지금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이 줄었기 때문에 한두 종목에 몰빵식으로 시장의 수급에 몰려야 그 종목에 탄력을 받아서 쭉쭉 치고 나가는 맛이 있는데, 자, 오늘 장은 좀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흩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은 뭐 아쉽게 그렇게 저는 매매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뭐 본전이죠. 그래도 손실 안 나서 아유 뭐 다행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아유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기왕이면 뭐 약간 네, 이런 생각도 뭐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저희 매매 기준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최대한 오전장에만 집중을 합니다. 오후장 거래는 어지간하면 잘 하지 않고요. 네, 오전에만 거래를 하고 네, 집중을 해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야기를 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한두 종목에 집중합니다.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그 비중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는 한 종목에 그냥 비중 100%를 다 투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와 과감하게 그냥 몰빵 때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어떤 영혼을 건 몰빵 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금의 이미 절반 예수금의 이 절반 자체는 이 절반은 코인 자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코인 계좌에 있고 그러니까 그 절반이 지금 주식 자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하면은 100%가 되겠죠. 근데 이 100%도 실제 100%가 아닌 게 우리 주식시장에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줄면서 제가 작년 7월에 전체 운영자금을 절반으로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운영자금의 절반이 지금 트레이딩 자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이 코인에 25, 주식에 25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참 이제 시장이 불붙어 가지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질 때 그때는 이제 풀로 운용을 하다가 이제 좀 안 좋으니까 50으로 줄여놨고 그게 이제 반반씩 나눠서 좀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항상 뭐 영혼을 건 그런 베팅을 절대로 할 수는 없죠. 좀 많이 위험하고 힘들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니까 계좌에 있는 돈의 100%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동원 가능한 유동성의 100%. 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을 최대한 절제를 하고 한 번에 과감하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단 1%의 수익도 뭐 소중하다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1%를 어떻게 보면은 누적시키기 위해서 자, 뭐 오늘과 같은 트레이딩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아니 지는 3.7% 수익난 거 다 털어먹고 오늘 본전인데 무슨 1%의 수익이 소중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1%라는 게 벌릴 때는 굉장히 쉽게 벌리죠. 그 이상도. 근데 잃을 때는 그거보다 쉽게 훨씬 더 많이 잃는 게 시장입니다. 이 1%를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손익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손익비 싸움을 꾸준히 거침으로써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1%가 누적되어 가는 시스템인 거겠죠. 하루 1%씩 따박따박이 아니라 뭐 어떤 날은 뭐 마이너스 3%가 났다가 그 다음날 5%가 벌어서 요 이틀간 뭐 2% 요런 의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1%라는 숫자를 우리가 계좌에 누적시켜 나가려면은 굉장히 신중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종목을 많이 고를래야 고를 수도 없고 매매 횟수가 많을래야 많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중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트레이딩 방식이 스캘핑 매매 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이겠지만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스캘핑 트레이딩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주도주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저는 주도주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주도주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또 제가 익숙한 뭐 타점 상황 이런 걸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손절가도 잡고 이쯤 하면 됐다라는 평균적인 어떤 목표 매도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오늘 같은 경우가 되겠죠. 목표가에 조금 미달했을 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아주 간단한,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한 가지 대응이 있어야 될 겁니다. 모든 종목이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가지는 못하겠죠. 아주 아쉽게 가는 듯 하다가 자, 목표가가 여기인데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오늘 이제 있었던 겁니다. 단 한 가지 대응이 딱 있죠. 그냥 본전에서 끊는다라는. 자, 그리고 매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시간을 또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매매의 시간이 길게 늘어질수록 더 많은 매매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요. 이게 돈이 잘 벌릴 때는 희한하게 절제도 잘 됩니다. 오히려 돈 잘 벌릴 때는 막 더 매매를 해서 막 신나게 해야 되는데, 돈 잘 벌릴 때는 오히려 매매가 절제도 더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돈이 안 벌리잖아요. 손실이 났거나. 희한하게 절제가 더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을 잃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돈이 안 벌리거나 돈을 잃고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더 막 합니다. 돈이 잘 벌릴 때는 내가 신나고 막 재밌고 잘 벌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매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는 더 안 하고, 오히려 손실 나고 있을 때, 돈을 잃고 있을 때 매매를 더 많이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참 환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아예 파국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매 절제라는 게 단순히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단타 매매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수를 딱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을 한번 딱 누르면 바로 결과값이 나옵니다. 계좌에 어쨌든 사자마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빨리 변하면서 막 딱 찍혀버리죠. 한마디로 어떤 선택을 하자마자 이 피드백 값이 동시에 빨리 일어날수록, 자, 그 자체로 도박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그 피드백이 주식 단타처럼 바로바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뭐 오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오고 이러는데, 단타 매매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인간의 의지를 얼마든지 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약간의 어떤 도박성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는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쉽게 무너뜨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다수가 저도 포함해서 자신의 의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당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어렵고 담배 끊는 것도 어렵고, 물론 저는 담배는 끊었습니다. 안 핍니다만은, 뭐 술을 뭐 예를 들면 끊기로 했는데 못한다라던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는데 못한다라던가, 뭐 영어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라던가, 안 하고 논다라던가, 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개개인의 자신의 의지는 굉장히 박약하거든요. 차라리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버리면, 자, 그때는 스스로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제한하려는, 통제를 하려는 그 규칙을 좀 만들게 됩니다.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어떤 규칙을 좀 만드셔야 돼요. 그 인간의 의지라는 게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약해집니다. 그 의지가 그냥 물에 담긴 휴지처럼 녹아버려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차라리 그렇다면은 나는 어차피 의지가 약하니까 내가 애초에 궁지에 몰릴 만한 계기를 아예 그냥 만들지 말자. 그러면은 의지를 내가 발휘를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애초에 의지를 발휘할 만큼의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 사전에 차단하자. 자, 그래서 만든 제 나름의 세 가지 원칙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매매 횟수를 제한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몇 회라든가, 그 다음에 손실 금액의 제한, 손실 퍼센테이지. 하루에 막 무제한으로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마이너스 10%를 잃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복구하기가,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날 복구가 되기도 하겠지만, 자,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도 만약에 내가 또 손실을 봤다. 큰 손실 다음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또 작은 손실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몇 번 겹치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슬럼프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슬럼프가 안 찾아오려면요, 작은 손실 뭐 몇 번 연거푸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큰 손실이 연거푸 터지거나 큰 손실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래도 그 뒤에 타점이 좀 나오면서 이게 좀 안타성 매매가 터져야 이 슬럼프가 안 찾아오고 빨리 매매가 정상화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작은 손실이 또 연거푸 터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장기 슬럼프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걸 막아야 돼요. 애초에. 그러려면은 손실 금액을 제한을 시켜야 되겠죠. 내가 오늘 뭐 몇 퍼센트 이하로 뭐 계좌가 떨어지면은 손실이 나서 맞아버리면은 매매를 그 즉시 중단을 한다라던가, 자 이런 게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계좌 보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매매 시간 제한. 뭐 이게 오늘 뭐 좀 잃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매매를 내가 좀 더 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좀 메꿔 넣고 싶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생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될까요?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 시간을 제한을 해서 그냥 안 되는 날은 빨리 끊어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것을 좀 통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규칙을 만들어서 이 규칙을 무조건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규칙을 안 지키려고 약간 엉뚱한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는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를 뭐 때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여기까지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저는 쓸데없는 거래도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원금 대비 하루 손실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에 도달하면은 자동으로 제가 매매를 딱 멈추기 때문에 뭐 손실이 역대급으로 막 갱신이 된다라든가 막 손실이 신고가를 뚫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도 저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거래 시간을 정해뒀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는 자리를 아예 떠버려서 하루 종일 막 매매에 대한 생각만 있으면은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는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남은 시간에 뭐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뭐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발전도 좀 도모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저는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저도 경험을 빙자해서 사실 뭐 경험 쌓아야 된다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매매하면서 도박스럽고 게임처럼 매매를 했던, 자 그런 경험 당연히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런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서 손실도 어마어마하게 봤기 때문에 이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저만의 루틴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래를 해서 뭐 잘 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저처럼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태까지의 내용들이 뭐 정답이라거나 이게 기준입니다 라고는 제가 절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저처럼 이제 의지가 저는 나약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고 그렇게 길게 좀 살아남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저랑 성향이 비슷한 분들은 뭐 참고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이 찾아오는데요.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긴 연휴가 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예전에 그랬었는데 뭐 또 노냐 이러면서 이랬었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다가오는 긴 휴식 시간이 앞으로 펼쳐질 긴 시간을 내가 더 달리기 위한 잠깐의 휴식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연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